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신영이라고 합니다. 석 달 전에 만 18살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만 18살 청년이 대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당연히 누구를 뽑아야 하나, 누가 대통령이 될까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 공부를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중반까지 이번에 뽑힌 대통령과 제가 함께하게 되니까요. 이번 대선에 저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가진 한 표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지, 제가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인물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요즘 얘기하는 MZ세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1995년부터 2004년에 태어난 Z세대에 해당하죠. Z세대의 학창시절은 어떠냐고요? 저의 경우에는 대한초등학교를 나와서 대한중학교에 진학했는데 학교에 사정이 생겨서 공립중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다시 대한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경험한 공립중학교는 머물고 싶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하루에 7시간 수업을 하는데 7시간 내내 앉아만 있으래요.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에도 교실에서만 가르치고 체육도 대부분 실내에서 했습니다. 어쩌다 운동장에 나가서 농구를 배워도 친구들이랑 즐겁게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 규칙을 암기해라, 수행평가 시험 볼 건데 이 성적이 고등학교 진학에 다 반영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대안학교에서는 내가 들을 수 있는 수업도 스스로 선택하고 야외 활동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공립중학교에서는 저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때 다시 대안학교를 선택했던 겁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닌 친구들은 고등학교 3년이 정말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대학 진학도 하고 싶은 것보다 취업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고등학교 3년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저의 3년이 즐거웠던 만큼 앞으로는 어떤 학교든 좀 더 즐거운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이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제 동생을 위해서라도요. 팬데믹으로 어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 학생들도 적지 않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졸업식을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했어요. 3년을 동고동락한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직접 보지 못하고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버린 거예요. 입학식은 모두 모인 강당에서 했지만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화상 수업과 불안한 대면 수업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화상 수업을 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곤 했어요. 화상 수업을 하면 뒤에 배경이 다 보이잖아요. 방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보여줘야 해서 본의 아니게 가정 형편이 다 노출되는 거죠.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한꺼번에 인터넷 수업을 듣다 보니 인터넷 속도가 느려져서 수업에 늦기도 하고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화면이 작으니까 칠판이 잘 안 보이잖아요. 화면을 확대해가면서 수업을 듣다 보면 진도를 따라가기도 힘듭니다. 디지털 교육 격차가 이런 거구나 절감했고 한편으로는 의무교육인 중고등학교 교육에 이런 격차가 생긴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진로와 진학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친구들은 학원을 그만두기도 했고 아예 대학 진학을 미루거나 진학 대신 군대를 먼저 다녀오겠다는 남학생들의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사회의 어려움이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친 거죠. 저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소신대로 지방에 있는 대학의 특수교육학과에 지원해서 합격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입학을 앞두고 선배님들에게 이것저것 여쭤보니까 20학번, 21학번 선배들 대답이 우리도 안 해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자기들은 미개봉 중고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번 학기부턴 전면 대면 수업을 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도 모르겠고 코로나19가 풍토병처럼 된다고 해도 마스크는 못 벗는 게 아닐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대학 생활이 기대되고 설레기보다는 염려가 앞섭니다. 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일이죠. 하지만 코로나19는 겉으로 보이는 이유일 뿐이고 저는 더 깊은 곳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쥐에서 옮긴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인간이 그 박쥐가 사는 곳을 파괴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전염될 일이 없잖아요. 사람이 너무 깊은 곳까지 개발의 손길을 뻗은 결과인 거죠. 저는 이것이 그동안 인류가 지구와 다른 생명들을 막 대해온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재작년에 우리나라가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긴 장마였잖아요. 태풍도 많아지고 이상 한파도 잦아졌고요. 그게 다 지구가 뜨거워져서라고 합니다. 저희 집도 버티다가 5년 전에 에어컨을 샀어요. 근데 이 에어컨을 틀면 지구는 더 뜨거워지겠죠? 그럼 에어컨을 더 틀게 될 거고 지구는 더 뜨거워질 거고 겨울 한파도 점점 잦아지고 길어지는데 그러면 히터도 더 오래 켜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의 엄마 아빠 나이가 됐을 땐 1년에 반은 히터를 틀고 반은 에어컨을 틀며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쓰는 마스크 이것도 다 일회용이잖아요. 종이같이 보여도 알고 보면 플라스틱이고 썩는데 500년이 걸리겠죠? 동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 다들 한 번은 보셨죠? 과연 플라스틱 쓰레기가 동물만 죽이고 말까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어릴 때 저희 집 거실에는 큰 좌식 탁자가 있었는데요. 그 아래에는 만들기 재료가 가득 든 상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 쓴 휴지의 심지나 플라스틱으로 된 아이스크림 용기, 구멍 뚫린 양말 같은 것들이요. 그걸로 저랑 제 동생은 만들기 놀이를 했습니다. 옷도 버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 물려입고 물려주고 정리할 옷들은 기부하고요. 텀블러와 장바구니는 당연히 기본이죠. 학교 행사에서 상품을 준비할 때도 포장지를 쓰지 말자고 건의해서 노끈으로 리본 묶는 걸로 해결하기도 했고요. 간식을 준비할 때도 지역에서 나는 과일과 포장이 최소화된 것들로 골랐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비닐봉투도 재사용하고 버리려고 노력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공장식으로 가축을 키우고 도축하는 과정을 담은 내용이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충격받아서 동물과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육식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육식을 위해 사육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엄청나다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핵심인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 국가로 지목됐고 탄소 배출량은 세계 6위입니다. 저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걸까요? 그래서 저는 결론 내렸어요. 이것은 결코 개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탄소량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에너지 부문이었습니다.
전기를 만들고 쓰는데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화석연료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소를 또 짓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맞나요? 20년, 30년 뒤에는 문을 닫을 거라지만 그럼 결국 저희 세대가 중년이 되었을 때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던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동안 발생하는 탄소는 누가 책임지나요? 결국 저희 세대 입장에서는 불안한 일자리를 얻는 대신 너무 큰 책임을 떠안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도 싸니까 계속해야 한다는 어른들이 계시던데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원자력 발전소, 핵으로 발전하는 데죠? 다들 핵의 위험성을 모르지 않잖아요.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죠? 그동안 방사능 폐기물을 폐기해온 곳도 이제 곧 가득 찬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하라고요?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접니다. 미래의 희생이 너무 큰 정책인 거죠.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린 에너지가 있어요. 산을 깎지 않아도 수많은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엄청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석탄 발전소보다 원자력보다 훨씬 깨끗하고 안전해요.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걸 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환경 문제는 정치와 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여드름에 좋다는 화장품이 있거든요. 그 화장품 용기가 겉에는 유리병이라고 써 있는데 말랑말랑한 재질로 코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배출이 안 되고 일반 쓰레기가 되죠. 어쩌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 몇 겹씩 포장을 해놓아서 포장재 쓰레기가 엄청나요. 기업에서는 이렇게 포장해도 문제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포장하는 거겠죠? 결국 죄책감과 책임은 소비자의 몫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마트와 편의점에서 1+1 행사를 금지하고 모든 기업이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이용해 한 겹으로 포장하라는 정책이 나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엄청난 양의 일회용품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이 일회용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전기와 이동에 필요한 화석연료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이대로 갔다가 제가 사회인이 되었을 때 코로나가 없더라도 미세먼지가 심해서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녀야 하면 어쩌죠? 2050년이면 기후변화로 인류의 6%가 환경 난민이 될 거라는데 저와 저희 세대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시간이 없습니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젠 더 커다란 힘이 필요합니다. 정책과 제도,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혹시 제 말이 너무 호들갑이다, 기후위기는 환경에 국한된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저출생 국가고 지금 20대, 30대도 결혼이나 아이 낳는 걸 꺼린다고 하잖아요. 저희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10년 후의 나의 미래, 내가 꾸리고 싶은 가정, 이런 발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반 이상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요. 나머지 반 중에서도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안 낳겠다는 친구들이 또 반이에요. 저 역시 결혼은 해도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아요. 제 동생은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공무원 돼서 연금 받으며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겠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많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면 뭐예요? 통일이 되어서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되면 뭐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못 쉬고 밥을 못 먹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절반도 안 돼요. OECD 국가 중에 최저래요. 그나마 지금은 수입해서 먹는다지만 기후위기가 식량위기도 가져올 거라는데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닥쳐서 수입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먹을 것도 없는 이런 세상에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이잖아요.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더 많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위기를 되돌릴 수 없는 건 아닌가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전환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올바른 방향과 취지에 맞는 공약이 있어야겠죠? 이재명 후보님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석탄 발전소 대신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많은 녹색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린 에너지 확대는 선진국들의 탄소 국경세와 기업들의 R200에 대비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로 만든 게 아니면 관세를 물리겠다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대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공약은 플라스틱 재사용과 재활용을 위해 기업과 대형 유통 매장이 해야 할 일을 제도로 만들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쓰레기 분리수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정작 제대로 된 재활용은 반도 못한다잖아요. 이거야말로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주실 거죠? 제안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있는 전라북도에는 도 전체의 환경을 전문으로 공부한 환경전담교사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이 선생님께 배웠지만 다른 학생들도 환경 문제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주세요. 사실 그동안에도 괜찮은 공약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만 하면 뭐합니까? 지켜야지. 그래서 저는 공약보다 더 중요한 게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는 저와 저희 세대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킬 의지와 능력으로 기후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만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실제로 성남시장 때도 경기도지사 때도 약속한 건 다 지키셨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96%나 되더라고요. 이번 환경 관련 공약들도 확실하게 제대로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